고구려 각저총 씨름도에 그려져 있는 곰과 호랑이의 모습. 이것은 당군항검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밀크티 친구들. 오늘은요 당군항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러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각저총의 유명한 씨름도예요. 이 씨름도는 여러 가지 또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수염남부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요, 여기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 코의 크기나 외모 자체가 엄청나게 인도풍? 그러니까 서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윤곽선을 따놨는데 실제로는 약간 좀 뿌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나무 밑에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같이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등지고 있다는 게 좀 사이가 나쁘게 좀 그려져 있고, 곰과 호랑이 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당군항검, 당군 이야기죠. 당군 이야기가 이 씨름도에도 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구려 때부터 이런 당군항검의 당군 이야기를 얘네들도 알고 있구나. 이런 부족,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 이런 것들도 고구려에 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군항검과 그와 관련된 10월 3일 개천절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나쌤의 역사 스캔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조선이 건국되다. 사실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 서기가 있으면 단기가 있죠. 지금이 뭐 2019년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2333년을 더해가지고 단기 이렇게 세기도 합니다. 고조선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앤틱 역사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일 뿐이지 그 국가의 뿌리라던가 정체성이라던가 역사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뭐 인디언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역사는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가 긴 나라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도 자기들의 그런 정체성, 뿌리, 역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큼 고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조선의 이런 건국 이야기, 곰하고 호랑이? 너무 생뚱맞다. 이거 진짠가요?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곰과 호랑이의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좀 도출을 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진짜 곰이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그 신화적인 부분은요, 다 이렇게 좀 신비롭고 환타지적으로 적어놨어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야. 뭐 어린아이가 그런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나가지고 뭐 그런다던가, 알에서 태어난다던가, 이런 모든 것은 실제 실화를 그냥 적은 것보다 뭔가 그것을 비유해서 환상적으로 썼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그 민족이, 그 사람의 그런 뿌리가 뭔가 좀 신적이니까. 사람처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나야지만, 뭔가 영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 신화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당군 신화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게 고자가 붙잖아요. 원래는 조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고자를 붙이냐면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조선이고 우리나라의 처음 조선도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이 두 번이면 헷갈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처음 일어난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사실 고려 다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 나라 이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첫 역사의 시작인 조선으로 하겠다. 사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좀 명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의 시작, 우리나라의 시작, 우리의 그 역사의 시작인 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선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땐 사실 조선이 두 개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거 친구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군항검 이야기,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뭐 곰하고 호랑이가 둘 다 와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그럼 니네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당연히 육식이니까 못 먹겠어. 그래서 뛰쳐나가고 곰이 웅녀가 되죠. 그래서 웅녀가 되고 나서 이제 환웅과 결혼을 해서 결국 당군항검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영토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대의 영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라고 뭐 팻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고조선에만 나타났던 유물이 출토가 된다면 아, 여기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 자, 비파형 동검 여기 막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비파형. 이렇게 좀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우리가 이미 고인돌 배울 때 했었던 탁자식 고인돌, 약간 롱다리 고인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그림 그리려고 따로 안 실었어요. 이렇게 주둥이가 좀 넓고요. 이렇게 생겼고 밑에가 받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송리식 토기의 딱 포인트는 손잡이 2개입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콧물이.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좋아했던 우리 텔레토비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줄무늬 3개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러한 미송리식 토기가 나타난다면 고조선의 출토 범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평행선부터 해가지고 쫙 옛날 우리 고구려 영토 이 북부 지방이 모두 고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국하고 좀 꽤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다. 중국은 고조선도 뭐 우리 영토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고조선의 여러 가지 이런 유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의 역사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자, 고조선의 연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고대사는요, 어떤 유물이 또 나올지 모르고 그 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을 붙여가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교과서도 조금씩 더 집중되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뭐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유물을 연구할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확실한 탄소 연대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 유물의 도구의 그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목적 그리고 그 뜻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북 위연 용현동에서 나온 고조선 시기의 청동기와 철기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철기류와 청동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명도전이라고 해서 철기 화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뭐 명도전, 발령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달도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도칼은 구멍이 뽕뽕 뚫려서 여기다 끈을 묶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칼처럼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투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해서 고조사의 연구는 계속 고조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왕검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되게 많이 사람들의 만약에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왕검성을 평양으로 지금까지 항상 봤었습니다. 평양일 것이다 보고 있어. 그런데 고조선의 출토범위나 이런 유물의 출토범위가 되게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아래다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왕검성이 대동강 지역이다 라고 하는 중심설이 기존에 있었다면 새로운 학설은 이쪽 요동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여기 요동정 여기 랴오어강 이쪽 근처에 초기 중심지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훨씬 더 고조선에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쭉쭉쭉 뻗어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왕검성의 대동강 중심설 그리고 요동 중심설로 여전히 지금 부딪히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원래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워낙 남아있는 그런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 사실 그 고조선의 이야기는 그 영토 범위 부분에서 당군항검에 대한 그런 부분, 환웅에 대한 부분을 막 치우천왕과 관련해서 환단곡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환단고기는 위설하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위설하고 다 이게 이미 논란이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고조선 영토가 저기 중국을 다 뒤엎고 뭐 터키에도 영향을 끼쳤고 뭐 유럽사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서 고조선이 정말 대제국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까지고 흔히 이제 환단고기를 믿고 당군항검에 대한 근본을 너무 막 심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흔히 환빠, 뭐 국뽕에 너무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특정 종교에서 이제 그렇게 또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좀 오버하고 정확한 고조선의 영토 범위라도 우리가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환단고기까지는 너무 그런 거 친구들 왜냐면 인터넷에 많이 봤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 그냥 필터링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설일 뿐이고 환단고기는 그 내용 자체가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까 곰과 호랑이가 나왔을 때 왜 쑥과 마늘일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쑥과 마늘. 이때 이 기록을 보면 이때 쑥과 마늘이 되게 신령한 음식이었대요. 신령한 쑥과 마늘을 줄 테니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어두운 동굴에서 지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쑥과 마늘을 주시고 곰과 호랑이 이 동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왜 쑥과 마늘이냐면 쑥과 마늘은 그때 당시 약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때는 사람들은 약도 없고 몸이 아팠을 때 이제 그거에 효능이 있는 그런 나무를 먹는다든지 약초를 먹고 그랬는데 쑥은 지금도 사람 몸을 되게 좋게 해주는 쑥차 이런 거 있죠. 쑥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쑥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상처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게 하나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 혹시 사우나 가가지고 쑥탕 이런 데 안 들어가 봤나요? 뭐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 쑥이 엄청 좋다고 엄마들이 하는 그 좌욕 있죠. 거기도 이제 쑥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쑥향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쑥이 되게 몸이 좋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늘은 뭐 그 타임지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10대 슈퍼푸드에도 들어가죠. 암에도 좋고 이 마늘에 들어가 있는 특정한 성분이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마늘은 영험한 그러한 식품이었다는 거죠. 당시 쑥과 마늘을 신령스러운 영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곰과 호랑이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뭐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요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특히 쑥과 마늘을 이런 영험한 음식으로 삼았고 이것을 이제 제사 지낼 때 많이 바치고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음식이었고 곰과 호랑이 부족이 결국 싸워서 곰 부족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사람이 되고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쑥과 마늘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일각에서는 마늘이 사실 마늘이 아니라 달래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자체가 저기 서구 서아시아나 여기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거의 삼국시대고 고조선 시대에는 마늘이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는 마늘의 초창기 단계인 이 달래의 뿌리 부분이 쌉쌀하고 마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늘의 일종이죠. 약간 야생 마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달래를 아마 먹었을 것이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늘은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 때도 사람들이 마늘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마늘이 지친 인부들한테 힘을 줬던 그러한 또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도 마늘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김장할 때도 마늘이 핵심이고 우리나라 모든 음식에 다 마늘을 빻아가지고 넣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 쪽에서도 갈릭 그런 파스타를 만드는데 향을 내는데 갈릭 정말 마늘 많이 사용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의 뭐 조미 뭐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양념 중에 하나가 또 마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달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천절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개천절이 바로 하늘을 연 날,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 당군왕검이 나라를 시작한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10월 3일 쉬는 날,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개천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건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일제강점기입니다. 바로 나철이 창시를 했는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나철이죠. 친구들 나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철 오기오, 오적 암살단 조직, 을사오적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나철이고요. 이 나철 선생님은 대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너무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야. 아, 우리는 이렇게 일본에 흡수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계속 어필했던 건 너네 민족이 너무나 바보 같고 역사도 맨날 침략만 당하고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 러시아, 청이나 일본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토적인 지정학적인 숙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는 약한 민족이며 역사도 별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런 우수한 역사 부분을 다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철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그런 유구한 역사를 어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좀 일깨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신채호 선생도 그렇고 이런 고조선의 연구라던가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아주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철은 대종교라는 걸 만들게 돼요. 대종교는 누구를 숭배하는 종교냐면 바로 당군왕검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를 처음 만들어던 당군왕검을 숭배하면서 뭔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그러면서 당군왕검이 우리나라를 처음 만든 날을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천절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개천절을 대종교에서 만들게 됐고, 이 대종교가 이어진 게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산도는 조금 약간 좀 뭐 사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약간 좀 달라졌어요. 종교적인 특징이. 하지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철이 대종교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개천절을 지정을 한 것이고, 개천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적인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을 딱 보면서 이건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이구나, 이것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나철이 만들었구나,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힘들 때 뭔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날이었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매년 10월 3일에 올 때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건국 이야기. 우리가 건국 이야기는 사실 남아있는 그런 기록도 별로 없고 유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거보다 좀 확실한 증거를 찾고 계속되는 연구, 고대사의 연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조선도 지네 나라 그런 역사고, 고구려도 지네 나라의 역사고, 발해도 뭐 자기네 나라의 지방 정권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딱 뭐라고 할 말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를 딱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활발한 상고사 연구를 진행을 해서 진정한 고조선의 역사를 좀 밝히고 고조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되새기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너무 판타지적으로 막 환단고기, 치우천왕 이러면서 막 고조선이 여기를 다 정벌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유럽의 종족도 막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조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고조선의 그런 건국 이야기와 함께 개철절까지 이야기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꼭 우리가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야 되는 내 머릿속에 저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청동기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건국해서 당군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그래서 이 아사달에서 아스달 연대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평양인지 아니면은 저기 요동 지역이 본거지인지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당군 신화 이야기. 당군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삼국사기는,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면, 삼국유사는 일연, 고승이라는 일연이 지은 것인데, 삼국유사는 다양한 이런 판타지적인 신화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하는 거죠. 기원전이라는 건 BC,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BC면은 아주 옛날 기원전, 선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탄생 이후 우리가 글을 기록했던 그런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AD라고 하죠. A는 지금의 서기,
2019년, 2018년 서기가 AD입니다. 예수 탄생 이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BC, 기원전 2333년 전에 이미 건국을 했다, 나라를. 그래서 정말 역사가 긴 나라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다 알고 있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선민사상. 우리 민족은 하늘의 부족으로부터 왔다. 하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게 단군 신화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늘 숭배 부족. 하늘 숭배 부족이 바로 환웅이죠. 왜냐하면 환웅이 이제 환인의 아들이잖아.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곰이 웅녀가 됐어. 근데 곰이 웅녀가 되고 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빌어요. 그래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한 검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숭배 부족과 곰 토템 신앙 부족의 결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고조선의 세력 범위 부분은요. 비파영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면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나중에 수능에도 잘 나오는 너무 중요한 부분, 요 세 가지가 나오면 고조선의 영토범위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고조선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오늘 계속 배운 내용, 고조선. 선생님이 역사가 너무 길게 오셔서 숫자를 한 번 더 쳤어요. 2333년이죠. 2333년에 건국하였고, 이것을 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기라는 건 서양의 연도고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이다라고 예를 들면 여기다 2333년을 해서 우리가 단기 4333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기라는 부분이 우리가 요즘에는 단기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단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고 단기도 자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2333년을 더하면 됩니다. 자, 단군 신화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고, 홍익인간, 선민사상, 하늘숭배부족과 곰토토 신앙부족의 결합 어디에 써 있다? 삼국유사다.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건국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고조선과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친구들.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사실 고조선 부분은 정말 판타지적으로 요즘 워낙 블로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도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조선과 개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한나쌤의 역사 스캔들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